여러분, 다들 잘 작품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배경을 포함한 작품을 그리길 좋아하는 우리를 위한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 뼈 때리는 내용이 가득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애니, 웹툰, 일러스트 할 것 없이 정말 유익한 책인데요. 여러분 덕분에 진행하는 유료 광고입니다. 구매하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도 그림에 대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이니 요즘 그림 그릴 때 좀 헤매면서 그린다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책 내용 살펴볼게요. 창작자가 이미지를 만들고 독자가 감상하는 그 과정을 저자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하죠. 제가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인인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주시는 지금처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도 언어가 필요한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형태, 색, 선 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이것들을 잘 다루게 된다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감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림의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는 모두 인상 깊은 작품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말을 잘하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림으로 인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감상자에게 감동, 즉 여운을 주고 싶어 하죠. 여운이 깊을수록 그림은 감상자에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다는 뜻이고 그건 곧 명예, 돈, 사람들의 인정과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걸 갖고 싶어 하죠. 저자는 그 여운을 주기 위해서는 말하려는 내용, 그림의 메시지와 말하는 방식, 그림의 형식, 선, 형태, 색, 구성 등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배경과 공간을 그리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인물화를 그릴 때보다 훨씬 큰 공간을 다루고 그 안에 담기는 정보도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그림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면 배경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저자는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의도를 그림에 담을 기준을 하나 제시해줍니다. 그중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한 부분이 좀 인상 깊은데요. 공간에서 배치하는 물체들이 가로 방향 위주인가? 세로 방향 위주인가?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 그림에서도 이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로선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정적이고 차분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보시는 그림들처럼 수직이나 수평선 위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리듬감 있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화면에 대각선이 많이 들어가도록 구성을 해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인테리어나 캐릭터와는 상관없이 공간에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어요. 제 그림은 안 그래도 좀 차분한 편이기 때문에 스케치까지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만들면 좀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대각선이 그림 안에 많이 담기도록 그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그림 그리실 때는 내 그림의 분위기가 정적이고 차분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는지 결정하셔서 러프 하실 때 이런 선의 방향 구성을 적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의 큰 틀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 진행은 항상 더 수월해지는 법입니다. 이 이후에도 엄청나게 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생략하고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컬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색칠이 어려운지 혹시 아세요? 빛이나 입체나 원근법이나 이런 이론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색은 정말 감각과 직결되는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란색은 뭔가 시원하고 신성한 색 같죠? 어떻게 보면 우울한 색 같기도 하고요. 노란색은 밝고 따뜻하고 아이 같은 느낌이지만 때 묻은 느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이라는 거는 특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 감각과 바로 와닿은 분야라서 수학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꼭 전달해야 하는 스토리텔링이 담긴 작품을 위해서는 감정과 색의 연관성을 명확히 알고 연출에 이용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에 따라 색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황색을 칠하려고 주황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황을 칠하고 신비롭고 차분한 그림을 위해 푸른색을 칠하는 감정적 분위기와 색을 잘 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색이 주는 감정적인 분위기가 그림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도 색만 따로 조합해보는 컬러러프 과정을 작품 그릴 때 꼭 거치는 편이에요. 감정 키워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색 조합을 찾는 과정이죠. 색칠을 예쁘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채색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시면 조금 더 명확한 채색 가이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감정뿐 아니라 날씨, 장소, 그림의 시간, 계절,
스토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컬러를 조합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스킬은 없지만 그림의 언어라고 말했던 선, 색, 형태, 빛에 대해 어떻게 근본적이고 인식하고 관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에만 집착하시거나 요즘을 좀 그림을 헤맨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도움될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구에서 좀 뼈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때로는 무엇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사실적이며 슈퍼 메가 울트라 3D로 보여주려는 강박관념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잊고 난다. 우리가 결국 하려는 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구성이나 선이나 색 같은 그림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디테일을 엄청나게 올리는 식으로 어떻게든 그림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책에서 갑자기 머리를 확 쳐가지고 그냥 본질로 돌려놓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조금 진심으로 더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것은 나 이만큼 그림 잘 그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거니까요. 선과 색에 대해서 책 내용 공유드렸고, 이제 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성 초반부터 뼈 때리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많은 아티스트가 백지를 정복하는 걸 가장 힘들어한다 라고 말이죠. 진짜 그리고 싶은 게 있을 때도 막상 백지를 보면 완성까지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저도 막막해지는 편인데요. 이때 저자는 공간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항상 배경 일러스트 메이킹 할 때 화면을 채우지 말고 캔버스를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동양풍 궁궐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는 화면을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성이 바로 최고의 가독성, 보기 편한 그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또 바로 뼈를 때립니다. 오늘날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디테일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내용의 본질은 디테일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디테일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점이죠. 디테일이 넘쳐도 잘 정리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림의 밀도와 매력이 되는데, 쓸데없는 디테일이 많으면 그림이 산만해져서 감상자의 눈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 화면을 어떻게 단순하게 인식하고 구성하는지 저자는 알려줍니다. 말하는 걸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말 잘하는 사람은 별말 안 해도 멋지게 임팩트를 주는데, 뭘 말하려는지 모르겠는 말만 많은 사람이랑 있으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단순하게 썸네일에서도 내가 전달하는 바를 확실하게 뽑아냅니다. 하지만 이 단순성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디테일만 열심히 뽑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렸다 밖에 안 보이는 그런 복잡한 그림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제가 초보자 때 많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최적화된 방식을 전달해야 하는지 저자는 끊임없이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정말 엄청 단순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일러스트처럼 캐릭터의 얼굴이나 스타일, 배경미서 같은 디테일이 그림에 없음에도 분위기가 다 전달되는 걸 보면은 작가가 얼마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는지가 많이 느껴져요. 이미 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든 미술감독이라 그런지 내공이 남다릅니다. 저는 책의 아주 작은 일부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선, 색, 구성 말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엄청나게 세세하게 많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천천히 읽는데 한 3-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좋은 내용을 좀 공유드렸으니까 책의 단점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책 읽고 당장 그림을 잘 그릴 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걸 작품에 담을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내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림의 기술적인 측면을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서 고민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거나, 그리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열심히만 그리다 지치게 된다면 이 책은 여러분이 꼭 사두셔서 두고두고 이 기준들을 다 담아가셔야 할 내용이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저도 좀 두고두고 보면서 제가 그려낼 공간과 작품 의도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 책의 방식들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구잡이였던 제 작업 방식이 책으로 인해서 좀 정리된 듯한 기분이 드네요. 공간을 그리는 그림 초보자에겐 표현과 관찰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숙련자에겐 흐트러진 작업 방식을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가격은 5만원이 안 되는 47,000원인데 여건 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초보자, 생초보자 클래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재로 써도 될 만큼 좋은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학생분들은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해 주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런 비싸고 좋은 책은 사고 싶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신청해서 봤거든요. 자, 댓글 이벤트만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그림에 담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적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분 몇 명을 뽑아서 출판사에서 책 보내주실 거예요. 예시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최근 그림 안에 제 내면이 겪은 감정을 담아요. 표현 방식은 그림 속 캐릭터에 제 자신을 투영하고 그 감정을 느낄 만한 세계관과 상황을 만들어서 캐릭터가 겪게 합니다. 번아웃에 걸려서 행동하지 못할 때는 다쳐서 땅에 떨어져서 이동하지 못하는 천사를 그렸고, 최근 휴식하며 안락함을 느낄 때는 평온한 공간에 누워서 자는 여자를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것,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 요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적어주셔도 됩니다. 글 실력으로 추첨하는 거 아니고 적당히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추첨할 거예요. 저는 영상 올리고 하루 정도는 대부분의 여러분의 댓글에 모두 답글을 답니다. 여러분 댓글 기대하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를 더 빛나게 만들 책 비전. 독학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남들보다 쉽게 수월하게 작품 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같이 그려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필요한 책이에요. 그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작업 방식이 정리가 됐으니까 얼른 그림 그리러 갈게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